어릴 적부터 지금까지 나는 항상 1등이었다. 성적도 역사, 지리, 음악, 미술 모든 과목에서 항상 1등을 놓치지 않았다. 체육도 그랬다. 검술, 사격, 승마, 테니스 모두 내 적수가 없었다. 심지어 동양의 다도나 꽃꽂이, 영국의 신사예절 등 모든 나라의 문화에도 능통했다. 이 모든 것을 제쳐두고 단순히 외모만 보더라도 내 이목구비가 미켈란젤로의 작품처럼 정교했기 때문에 쉽게 사람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었다. 유일한 단점을 고르자면 바로 내 키였다. 코를 막고 우유를 셀 수 없이 마셨음에도 불구하고 키는 커지지 않았다. 그러나 할아버지 말씀처럼 작은 고추가 매운 법이다. 그 작고 작은 단점은 내가 1학년 중 1등으로 영국에서 가장 유명한 남자고등학교에 진학하는 것에 영향을 주지 못했다. 그 학교에서도 최고가 되려던 내 계획은 첫 주가 지나고 생각지도 못한 일로 타격을 받았다. 동양에서 온 신비한 남자아이가 편입생으로 들어와 내 룸메이트가 된 것이다. 아무도 그가 일주일 늦게 입학한 이유를 몰랐다. 사실 학생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점은 어떻게 입학식에 참석하지 않았음에도 입학을 했냐는 것이었다. 학교 규정에 따르면 입학식에 참여하지 않으면 에드워드 6세 남자 고등학교에 입학할 자격을 상실한다. 그러나 개학 일주일 후 교복도 채 입지 않은 동양인 남학생이 담임 선생님을 따라 우리 교실로 들어온 것이다. 오늘부터 우리 반 학생이다. 와서 네가 룸메이트니까 수업 끝나고 학교 구경 좀 시켜주도록 하렴. 네, 선생님. 나는 기분 좋게 대답했다. 그리고 전학생에게 아무도 거부할 수 없는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러나 그는 살짝 고개를 까딱했을 뿐 나에게 처음으로 인사를 해줬어 와 같은 기쁜 기색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 나는 동양의 내향적 문화 때문일 것이라 생각하고 그를 용서해주기로 했다. 수업이 끝나는 종이 울렸고 그는 수많은 학생에게 둘러싸였다. 수줍어하고 난처해하며 선생님이 지정해준 내게 도움을 요청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건 내 쓸데없는 생각이었다. 그는 자연스럽게 아이들의 질문에 하나하나 대답하고 있었다. 이름이 뭐야? 허묵, 어디에서 왔어? 동양. 너는 너희 나라 귀족이야? 요즘 우리나라에는 계급이 없어. 너희 가족은 무슨 일해? 난 가족이 없어. 학생들은 그가 농담한다고 생각하며 계속 물었다. 말도 안 돼. 가족이 없는 사람이 어딨어? 난 고아야. 그는 무표정한 얼굴로 모두를 놀라게 한 대답을 내놓았다. 학생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그 학교 학생들은 출신이 모두 고귀했기 때문에 그런 신상이 알려지면 분명 쓸데없는 시비나 공론이 일어날 것이다. 그는 아무렇지 않아 보였지만 나는 학생들이 남 얘기를 수군거리는 것이 듣기 싫었다. 나는 학생들 틈을 헤집고 들어가 그를 데리고 교실을 나섰다. 내가 걸어가는 동안 그는 내 뒤를 아무 말 없이 따라왔다. 너무 조용해서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야, 왜 그런 얘기를 그냥 해버린 거야? 얘기 안 해도 괜찮을 텐데. 걔네가 물어봤고 숨길 이유도 없으니까. 그는 진지한 눈빛으로 얘기를 했다. 아이들의 관심을 끌기 위한 것이 아님이 분명했다. 말해도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을 구분해야지. 나는 그의 사고방식을 이해할 수 없어 한숨을 쉬었다. 가끔은 침묵도 일종의 미덕이야. 그런데 솔직한 것도 미덕이잖아. 그는 세상사에 무관심한 듯 보였다. 나와 말다툼을 하려는 의도는 없어 보였다. 나는 그와 친해질 수 없다고 생각했다.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기숙사에 도착했다. 그런데 기숙사 문이 좀처럼 열리지 않았다. 그는 내 뒤에 서서 한참을 쳐다보다 결국 내 손에 들려있던 열쇠 꾸러미를 가져갔다. 이 열쇠 아니야. 그의 손은 나보다 조금 컸다. 손가락은 가늘고 길었지만 힘이 있어 피아니스트의 손 같았다.
나는 살짝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봤다. 그제야 이 동양인조차 나보다 키가 크다는 사실을 알아차렸다. 됐어. 그는 열쇠를 나에게 돌려준 후 방으로 들어갔다. 그러다 내가 계속 문 앞에 멍하게 서 있는 걸 알아차리고 고개를 돌려 물었다. 왜 계속 쳐다봐? 내 얼굴에 뭐 묻었어? 아니! 나는 민망해서 시선을 옮기면서 억지로 화제를 돌렸다. 그런데 동양인들은 보통 키가 작지 않아? 내 키는 딱 평균이야. 그는 전혀 숨기려 하지 않고 나를 훑어봤다. 그게 우리가 만난 후 그가 처음으로 날 똑바로 쳐다본 순간이었다. 아마 네 키가 작아서 그런 거 아닐까? 우리가 만난 첫날이었다. 처음부터 끝까지 엉망진창이었다. 그날 이후 학생들은 내 예상대로 그를 피했다. 그러나 그는 전혀 개의치 않아 보였다. 매일 혼자 책을 들고 기숙사, 교실, 도서관을 오갔다. 한때 나는 그가 수업을 쫓아가지 못해 밤늦게까지 공부한다고 생각했다. 그는 매일 내가 잠든 후에도 공부를 했고 아침에 내가 일어났을 때는 이미 책상에 앉아 있었다. 마치 피로함을 모르는 무한동력 기계 같았다. 심지어 나는 그가 잠이 필요 없는 생물체가 아닌가 의심하기도 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어쩌다 그의 책상을 지나갔고 호기심을 억누르지 못해 내용을 살펴봤다. 그가 매일 기숙사에서 보는 책은 학교 수업과 전혀 상관없는 내용이었다. 수준이 높아 보이는 책 이름을 나중에 찾아본 결과 대학교에서 배우는 내용인 것을 알게 됐다. 이미 대학교 과정까지 예습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절대로 결석하는 법이 없었고 항상 올바른 자세로 앉아 수업을 듣고 필기를 했다. 그러나 일단 체육 시간만 되면 그는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며 수업을 빠졌다. 특히 농구나 럭비 같은 단체 운동을 할 때는 더 그랬다. 그는 경기에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항상 근처에 앉아서 학생들을 지켜봤다. 남자아이들이 땀 흘리며 하는 운동이 뭐가 재미있는지 알 수 없었지만 그는 흥미진진하게 구경했다. 그는 늘 투명인간처럼 행동해서 자칫 잘못하면 잊혀지고는 했다. 그러나 주의를 기울여 보면 그는 항상 그 자리에 있었다. 그는 우리를 조용히 관찰할 뿐 과하게 섞이지도 과하게 밀어내지도 않았다. 비유해보자면 마치 수면에 떨어진 기름방울과 같이 묘한 위화감을 주었다. 나는 계속 그의 실력을 테스트할 기회를 기다렸다. 그리고 거의 한 달이 지난 후에야 학생들이 두려워하는 깜짝 시험이 치러졌다. 나는 자연스럽게 모든 과목에서 1등을 차지했고 그는 다른 사람들 눈에 띄지도 않고 너무 뒤처지지도 않는 5등 정도를 차지했다. 사실 나는 조금 실망했다. 나는 그가 적어도 한두 과목 정도는 나를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왜냐하면 그는 이미 자습으로 전공 과목의 고학년 과정을 끝내놨기 때문이다. 하지만 결과만 놓고 보면 평소의 모습처럼 신비하고 똑똑한 학생이 아니었다. 그냥 좀 서둘러 선제학습을 하고 있는 것뿐이었다. 그날 이후 나는 한동안 그를 관찰하는 것을 포기했다. 그 일이 있기 전까지. 그 일은 바로 선택 과목인 다도 수업에서 허묵을 만난 것이다. 그 선택 과목은 학점은 높지만 학생들이 선생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이 학생을 선택하는 과목이었다. 단순히 수업을 들을 수 있는 자격을 얻기 위해서도 많은 심사를 거쳐야 했다. 그런데 첫 수업 시간에 엄격하기로 소문난 선생님이 계속 허묵의 칭찬을 늘어놓았고 모든 학생들이 첫 수업이 끝날 무렵 허묵의 이름을 기억하게 되었다. 그 순간 나의 승부욕과 호기심에 다시 불이 붙었다. 수업 내용도 전혀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간신히 수업 시간을 견뎌낸 후 나는 교실 복도에서 그를 막아섰다. 허묵! 나랑 같이 공부하자! 됐어. 그는 나를 쳐다보지도 않고 지나쳐갔다. 지나가는 학생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고 가끔 거슬리는 비웃음도 들렸다. 나는 얼굴이 순식간에 달아올랐고 홧김에 얘기했다. 윌리엄 선생님이 너를 예뻐하는 이유가 네 음침한 표정 때문만은 아니겠지?
순간 모든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그는 가던 발걸음을 멈추고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게 뒤를 돌아 다가왔다. 그의 표정은 아무런 변화가 없었지만 분명히 강한 위압감이 느껴졌다. 내가 이유를 알려줄게. 나는 그와 함께 아무도 없는 다도실로 들어갔다. 그는 구경거리에 신난 학생들의 방해를 피하기 위해 문을 잠갔다. 내가 먼저 시작해도 괜찮지? 내 대답을 듣기도 전에 그는 자리를 잡았다. 내가 고개를 끄덕이자 익숙한 손놀림을 보여줬다. 그는 한마디도 하지 않은 채 뜨거운 물을 주전자에 부었고 또 빠르게 따라냈다. 눈 깜짝할 새에 다도의 첫 단계를 마쳤다. 찻잎을 넣고 뚜껑을 닫고 모든 동작이 마치 물 흐르는 것 같았고 말 그대로 진정한 행위예술 같았다. 내가 감탄의 여운에 빠져 있을 때 그가 자리를 비켜주며 말했다. 네 차례야. 자괴감이 든 나는 그 앞에서 다도를 할 면목이 없었다. 어쩔 수 없이 고개를 숙이고 내 패배를 인정했다. 아니야, 내가 졌어. 그는 나보다 훨씬 훌륭한 실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그 실력을 보여주기는커녕 감추고 있었다. 내 눈에 그의 행동은 하느님이 주신 재능을 낭비하는 것으로만 보였다. 왜 평소에는 실력을 안 보여주는 거야? 일부러 감춘 건 아니야. 그는 정리를 하면서 우리가 하는 얘기가 별로 중요하지 않은 듯 말을 꺼냈다. 평소에 내가 보여주는 실력은 학생인 허묵으로서의 실력이고 방금 네가 본 실력은 허묵 자신으로서의 실력이야. 왜 그러는 거야? 네가 알아야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 사람마다 해야 할 일이 있어. 하지만 모두가 상대방이 하려는 일을 이해할 수 있는 건 아니지. 그렇게 얘기하는 그의 표정은 평소처럼 덤덤했지만 말투에는 인내심이 묻어 있었다. 내 질문에 대답해줘! 지금까지 그처럼 내 앞에서 무언가를 감췄던 사람은 없었다. 그의 얼굴에는 얼핏 웃음기가 보였다. 나는 그 웃음이 나를 세상 물정 모르는 어린애 취급하는 것으로 느껴졌다. 네가 했던 말이 생각나. 침묵은 일종의 미덕이라고. 나도 그 미덕을 배운 것 같아. 뒤를 돌아 떠나려던 그는 갑자기 문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다. 다도는 동양 문화야. 동양 문화와 서양 문화는 달라. 동양의 문화는 과학적으로 정확하게 정의 내릴 수 없는 것들이 많아. 개인의 깨달음을 바탕으로 접근하고 이해해야 해. 너는 너무 경솔해.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면 많이 좋아질 거야. 그를 쫓아가 더 자세히 물어보고 싶었지만 구경거리를 보러 몰려온 학생 무리가 날 가로막았다. 간신히 그 무리를 벗어났을 때에는 이미 복도에서 그의 모습을 찾을 수 없었다. 나의 신비한 룸메이트는 첫 학년이 끝나고 나서 소리소문 없이 사라졌다. 떠나기 전 그는 드디어 자신의 실력을 더 이상 숨기지 않고 아낌없이 발휘했다. 전 과목에서 나를 앞선 것이다. 우리 반 학생들은 놀라면서도 나를 조롱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나는 스콘 5개를 다 먹고 나서야 울화를 사귈 수 있었다. 나는 그가 내가 분노할 것을 걱정해 황급히 떠났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어쩌면 그가 실력을 감췄던 것은 내가 난처해질 것을 우려했기 때문일 수도 있다. 그의 그런 다정함을 참작해 나는 다시 한번 그가 말도 없이 떠난 것을 용서해주기로 했다. 물론 무슨 일이든 1등을 놓치지 않겠다던 내 결심은 변함이 없었기에 성적이 발표된 그날 언젠간 그와 제대로 대결해보겠다고 다짐했다. 내가 대학에서 졸업 논문으로 실험할 때 세계 유수의 과학 잡지에 그가 발표한 글을 본 건 나중의 일이다.